역은 변화입니다. 11번 영상에서 보셨듯이 역, 변화는 도마뱀이 햇빛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듯이 바람의 깃발이 움직이듯이 살기 위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만약 도마뱀이 해가 떠도 해가 져도 똑같은 색이라면 그 도마뱀은 아마도 돌연변이거나 병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데 가만히 있는 깃발 상상이 안 됩니다. 게다가 바람에 맞서다가는 찢겨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변화 앞에 우리는 자연스러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건강히 살려면 도마뱀이 색을 바꾸듯이 깃발이 펄럭이며 모양을 바꾸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역시 그 흐름에 따라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잘 살고 있지 못할 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변화를 모색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이것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한 해가 저물거나 새해가 되면 이것을 연례 행사처럼 하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변화의 시기에 새 출발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또는 달라지는 한 해를 만들고 싶은 바람에 희망을 품고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이것을 살핍니다. 그렇습니다. 운수를 점쳐봅니다. 또한 지금 잘하고 있는지 맞게 가는 삶인지 불안할 때 또는 무언가 인생에서의 중요한 결정, 변화를 앞두고 점을 보기도 합니다. 주역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역은 군자의 삶을 추구하는 수양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거나 암울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불확실한 현재를 탈피하고자 미래를 전보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정역은 괴가 핵심이 되어 64괴와 그 효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있는 주역과 많이 다릅니다. 이 괴에 대한 설명도 없고 64괴 중 8괴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주역에서 설명이 다루어져 정역에서 되풀이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흘러 달라진 세상에서의 또 다른 해석이 요구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점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중국의 상고시대 즉 상주나라 시대의 길흉화복을 예측할 때에 주로 복서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거북의 등 껍데기를 불로 지져 거기에 나타나는 모양으로 기흉을 판단하는 점을 복, 가세풀로 점치는 것을 설하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식물의 줄기나 잎의 숫자를 규칙에 따라 배열하고 이에 근거하여 길흉을 점쳤습니다. 원시 시대의 서법은 간단해서 손에 잡히는 대로 풀 한 포기를 뽑아서 잎이나 수염뿌리의 수를 헤아려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하여 예측했다고 합니다. 된다, 안 된다 하며 나뭇잎을 하나씩 떼내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복은 왜 하필 거북이였을까요? 고대 사람들은 거북의 등 껍데기는 둥근 하늘처럼 원형이고 거북의 배는 평평한 땅과 같이 네모난 방형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생각이지요? 그런가 하면 하늘과 땅이 이룬 세상을 정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천이 방정체. 땅은 네모의 강직한 몸체에 하늘을 싣고 바로 서 있구나. 천포지 원한영. 하늘은 둥근 빛으로 땅을 감싸 비추고 있구나. 둥근 하늘이 땅을 감싸고 네모의 땅이 하늘을 실은 채 하나인 세상을 그립니다. 아름답고 진정 조화로운 세상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사람들은 그 조화를 이룬 하늘과 땅이 들려주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늘 땅과 소통하며 함께 살고자 하였습니다. 멀리 떨어진 하늘과 땅이 사이좋게 살아가듯이 사람들도 이처럼 서로 사이좋게 평화롭게 살고자 하였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개인사를 염두에 두었지만 상고 시대에는 국가의 안녕, 전체 사회의 평화를 위해 점을 보았습니다. 폭서를 통해 국가의 길하고 흉한 조짐을 살펴 왕에게 구하여 국가의 번영을 이끌고자 하였습니다. 흉은 멀리하고 길은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적 입장에서도 점차 국가의 구성원의 입장에서도 시초점과 거북점을 통해 그리고 수양을 통해 길에 들어서고 흉가는 멀어지고자 합니다. 사서오경 중 하나인 예기에 이릅니다. 문 폭서할 질문 있어 점을 치니 답 나오네. 의여지여 의로움을 따를까? 내 마음을 따를까? 문해즉가 의로움은 답이 있으나 문지즉부 내 마음은 답 없다네. 무언가 확답을 찾지 못해 확신이 없어 점을 쳤더니 옳고 그른 의로움의 답은 얻을 수 있지만 망설이는 나의 의지는 희미한 나의 의지는 답을 줄 수 없다고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한 전체 사회를 위한 답을 구하려 점을 치는 것이기에 의로움을 토대로 한 답을 구하여 얻습니다. 하지만 할까 말까 주저하는 마음까지 점이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점을 쳐서 나오는 결과에 따르는 것도 그와 다른 선택을 하는 것도 내 의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정 옳음, 의로움을 구하려 함부름이라면 의로움을 향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복서는 답을 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옛날 사람들의 복서가 단순한 나, 개인의 영달을 위함이 아니었음을 그러하기에 주역을 비롯한 서책들을 통해 군자의 삶을 체화하고자 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며 전체 사회를 위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자신의 언행부터 조심하며 늘 수신하던 군자의 삶을 좇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시대가 급변하고 인공지능의 예측 불가한 미래를 앞둔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정력의 조언 들어볼까요? 성의 정심 종시무태 참된 뜻과 바른 마음으로 끝까지 처음처럼 게으름 피우지 말고 지켜간다면 정령 아아웅 정령 나를 이끌어주시는 화웅께서 펼친 시교 12 반드시 친히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시리. 성의정심이라고 합니다. 시종이 아닌 종시무태라고 합니다. 정령 틀림없이 꼭 필친 반드시 친히 가르침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가르침을 받으려면 우선 성의정심해야 하며 끝까지 계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혹에 휩쓸리거나 사탕 발림에 넘어가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면 됩니다. 이번 생은 안 된다거나 역시 난 안 된다고 자책하며 포기하지도 서두르지도 맙시다. 그렇게 되돌이표 찍다 보면 길게 쭉 가는 날이 오겠지요. 먼 훗날 나를 칭찬하며 엄지척을 날리는 나를 만나겠지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